(2022년 9월 6일) 이정훈입니다. 개딸들이 활약을 해서 이재명 의원을 민주당 당대표로 뽑아낸 다음 영 민주당이 헤매는 것 같아요. 덫에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저러는지 참 알기는 알겠는데 저렇게 수가 짧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살리다가 이수진 의원이 미끌미끌 자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싸움 수싸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거는 자업자득이죠. 우선 간단히 보게 되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공공의 적, 눈에 까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겠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채널A 사건 때 당한 게 있잖아요. 제가 채널A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 뽑아내서 채널A 사건 딱 묶어놨고, 대장동 게이트도 그랬고, 탈핵 사건도 그렇고 묶어갖고 제가 시리즈처럼 끌고 나왔었는데 애초부터 아닌 거였어요. 일개 기자인 제가 보기에도 아닌 건데 그걸 갖고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몰았으니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도 하도 팩트와 어긋난 짓을 하니까 저도 그때 이미 그 시점에서 채널A 사건은 엉터리다 하고 시리즈를 끌고 왔던 건데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가 취권 수준입니다. 취권이라는 홍콩 영화가 언제 있었나? 제가 학생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쭉 하는 거. 어이 하는 거. 그걸 따서 취권 수진은 이수진 의원의 이름이죠. 취권은 술 마시고 하는 이 홍콩의 풍토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 5월 5일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출석해서 이수진 의원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의 N번방, 경찰에서 수사하는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고 계속 제2의 N번방 사건이 있죠. 첫 번째 N번방 사건은 조주빈 사건이었는데 그걸 거론하면서 지난 1월에 한 여성이 유사한 사건을 신고했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 여성이 피해를 본 그것이 5천여 명 사람 이상한테 공유됐다. 상당히 심각하다. 왜 이거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한 장관이 그 사건은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수사를 안 하냐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 반복된 질문이에요. 이게 2019년에 이제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한 2억 원을 들여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만 하도록 했었죠. 검수완박법에서는 또 그걸 더 한층 강화해버렸고 물론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에서 2대 범죄 등으로 한다 그러면 수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정은 그렇게 해놔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고도 경찰로 된 거고. 그러면 경찰에 수사를 하니까 거기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한 장관한테 따지니까 한 장관이 경찰에 신고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제 꼬였죠. 이수진 씨도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제 꼬이고 흐릿해졌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시간이 오후 8시에서 9시쯤이었답니다. 저녁 먹고 들어온 거죠. 말이 횡설수설하고 힘이 없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술 마시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난 지난 5월 달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경찰에 이수진 의원은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AI 기반 그 불법 촬영을 탐지 국힘당에서 시스템을 배 의원이 그 무슨 말씀이신지 그 모르겠어요. 누굽니까? 피해자가 이준석 경찰에 대표에 대해서 신고를 이렇게 하는 계속 거잖아요. 충돌을 했었죠.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을 비슷한 전혀 나이 또래여서 그런가? 움직이지 이수진 않습니까? 의원은 계속 한 장관하고 이제 부닥침이 경찰이 좀 신고하면 검찰에 뭐 빨리 의도적으로 알려서 하는 것 같아요. 라이브 AI 의식인지. 빨리 그때 한 장관 청문회 때도 탐지하라고 제 질문이 웃기냐 하고 좀 자기가 공격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 경찰에 그러니까 그때도 신고하지 그런 질문이 않습니까? 나오니까는 그건 이거 진행되는 뭐야 왜 거예요. 사적인 얘기를 해? 술 취했어?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취권 수준이란 말이 도는 겁니다. 검찰에서 한동훈만 보면은 이수진은 약해지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치는 거. 그전에도 보게 되면 누굽니까? 하여간 철험의 의원들이 몽땅 나와서 박범기까지 나와갖고 한동훈을 치다가 다 나가 떨어졌죠. 이 야당 의원들이 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호통을 쳐서 겁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 반응이 두 개죠. 심약한 사람들은 떨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호통 소리, 그렇다고 엉뚱한 소리로 조지는 건 아니고 상당히 뭐가 있으니까 당황하죠. 자꾸 말이 횡설수설 하면서 기가 죽어서 하거나 그러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상민 장관처럼 같이 핏대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일단은 기싸움에서는 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논리상에서는 말려질 수도 있죠. 근데 한 장관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조목조목 꼭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가 반핵 분자들이 뭐라 그러면 조목조목 그건 메르치 한 마리 먹는 거랑 똑같아. 그건 바나나 2개 먹는 거랑 똑같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조목조목 쳐대니까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톡톡톡 치니까 기세가 꺾여서 이제는 한동훈 장관을 꺾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수진 의원은 아예 지고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맥락이 틀린 질문을 했고 본인도 말도 횡수수설했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꺾지 못하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공의 적이죠, 자기들 눈에는. 근데 점점 이제 두려움이 커지죠. 이게 이제 컴플렉스가 됩니다. 한번 오지게 맞고 나면은 그 다음 그 사람한테 적개심은 품어도 그 사람 보게 되면 오금이 저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 장관이 혼자 맡고 있는데 이런 장관이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참 윤석열 정부는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있고요. 자, 지금 민주당은요. 특검법을 가동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답니다. 지금 용산에 고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관저 공사 특혜 문제, 특혜 문제, 대통령실에서 사적인 채용을 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하겠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공사, 글쎄. 그거 갖고 국정조사 해가지고 이 민주당이 덕을 볼까요? 지금 그쪽 공사를 관련해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하다 보니까 좀 꼬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꼬이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근데 약간 꼬였던 거는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런 일을 그전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사적 채용은 거기 나름인데 그랬다. 그거 갖고 또 얼마나 또 여파를 몰래나.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이력서 부풀린 거 하고 등등 논문 문제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빤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잖아요. 이번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남지청에서도 출두해달라 그러고 또 그 뒤에 무슨 사건 그 중에 한 개만 걸려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만 확정되면 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정치적으로 덮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나쁘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지금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가 특히 약점이라고 공격을 해대고 그 논문에서 유지를 YUJI를 썼다는 게 그게 참 실수죠. 근데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저는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활동을 한다는데요. 글쎄 이게
이렇게 많은 단체가 움직일 건가? 저는 이런 단체가 움직일 때 이 돈을 어디서 누가 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돈줄 끊어지면 이런 단체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8.5조 이상한 송금 문제를 계속 관심이 가는데, 우리 김치 프레임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8.5조 원을 송금했다 그러면 중간에 삥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전에 대북 송금할 때 상당 금액이 중간에서 샜는데 그런 돈이 돌고 돌아서 지금 풀리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할 수 없을까요? 수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데 수사권이 없어 딱 특정을 못 줘서 그렇지. 그러면 난리 날걸요. 그런 돈이 민노총에 불리면 촛불 시위 나는 거고, 민노총은 그거 말고도 현대 계열사의 큰 노동자 많은 데가 이제 회원사로 있으니까 돈이 많죠. 그래서 뭐 항상 할 수 있는데, 이 돈줄을 캐보면은 뭔가 수사한 게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말씀드린 듯이 민주당 의원총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서면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 이러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63억 원인가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는데 그걸 다 토해놔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 당사가 현재 가치가 한 300억쯤 되는데 그거 팔고 텐트 치고 텐트 단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130억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운명공동체로 당선인하고 당을 묶어놨습니다. 그게 뭔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265조의 2입니다. 거기 1항에 이런 게 있어요. 뭐뭐뭐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또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이나 또는 선거 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환 또는 반환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후보였죠. 그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당이 반환하며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왜 문제냐 그랬더니 264조에 보니까 당선인이 이 선거법에서 규정된 죄나 또는 정치자금법 46조죄를 범해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뭐가 받으면은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저거 하기 전부터 이재명 씨를 후보로 하지 말고 6.29 선언 하듯이 교체해라. 6.29 선언 해라 그랬는데 꾸역꾸역 밀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은 조용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개항을 해서 송영길한테 지역구 받아갖고 보궐선거 당선되고 또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당대표가 돼가지고 빼박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묶어놨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여당은 꼼놀이 패죠. 툭툭 건들면 이제 마음대로 뭘 못해. 뭐만 하면 오그라들고 오그라 쪼여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꺾어보려고 이수진 나섰는데 이거 헛소리하고 찔끔. 지금 한동훈만 보면 아무도 못해요. 한동훈 고개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장판교에 버티고 서 있는 장비야. 조조의 위나라 군대가 다 흩어져. 장판교에 서 있는 사무창 들고 있는 장비를 못 당해. 한동훈 포비아 생겨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 또는 뭐 사적 채용했니 안 했니 뭐 좀 이렇게 비서 같은 경우 사적 채용할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뭐 그 관사 그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서 특검하겠다 국조하겠다 이거 자체 그야말로 견문발건이죠. 견문발건. 문은 모기입니다. 모기가 날아다니면 모기채로 딱 때려잡아야 잘 잡히지 명검을 딱 뽑아서 칼로 치면 그게 잘 잡힙니까? 어떻게 이런 거 하는데 국조와 특검을 거론합니까? 국조와 특검 이거 하자 그러면 대장동도 하자고 바로 나올 텐데. 자기 죽는 수예요. 외칠수록 민주당과 이재명은 올가매집니다.
이게 뭐가 지금 엉켜버렸어요. 한동훈을 치면 칠수록 걸려듭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죠? 이재명 살리려다가 이수진은 미끄러고 김건희 잡으려다가 견문 발금하게 되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당한다. 휘청합니다. 참 지금 민주당이 비대위 다시 만들어서 상당히 강력한 분이 들어와서 싹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원래 우리 한민당이 뿌리였잖아요. 한민당은 보수당이고 정통 보수고 반공 세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많은 주사파들 또 통일혁명당과 연결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싹 바꿔야 되죠. 네. 차제에 민주당이 한번 싹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냄새 나는 쪽 이중대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당으로 바뀌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나가 된 것. 이거는 과거 김대중 씨하고 그 당이 하나가 됐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큰 검수완박 철험 애들이 통과시키고 할 때 그게 애초부터 목숨을 무덤 파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와르르 달려가는지. 자업자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동시휘청으로 갈 겁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